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2월 1일 일요일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조문정국이었죠. 고 이해찬 대표님의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오늘 찐명파리들이 연병들을 떱니다. 오늘까지는 참았어야죠. 사실 내일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합당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운 건데 내일부터 얘기할 수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어제 장지에 갔더니 그렇게 찐명파리 하는 애들 얼굴 하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실실 쪼개면서 라이브 켜갖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연병을 하더라고요. 가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한준호 친명 내세워 반명짓하는 한준호 기자회견 왜 했나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준호가 기자회견을 왜 했나, 그걸 먼저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한준호 지금 어디 나왔죠?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나왔죠, 그쵸? 추미애 의원님이 합당론 찬성자예요. 추미애 대표가 합당 찬성자입니다.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 조사를 해보면 추미애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추미애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추미애 대표는 합당 찬성론자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친명파리를 하면서 한준호가 오늘 합당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준호 의원에게 제가 하나 묻습니다. 합당을 멈춰달라 당원들에게 물었습니까? 당신이 뭔데 제안했다고 연병을 하는데 멈추는 것도 그럼 물어야죠. 제 말 맞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이 판단에 그러면 멈춰달라고 할 때도 당원들에게 물어봐야죠. 당신이 뭔데 합당을 멈춰라 마라, 무슨 자격으로? 제 말 맞잖아요. 합당을 제안했다 그래갖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합당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원들에게 묻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원들에게 묻자는 말 죽어도 못하죠. 응? 나쁜 놈들이죠. 응? 비열하죠.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 반대하고. 왜 그럴까요? 지네들 끼리끼리 모여갖고 헤쳐먹으려고 하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원들에게 물었어요? 합당 멈춰달라는 거 당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기자회견에 갖고 합당 멈추라 말합니까? 두 번째, 최고위원들 이현주, 강득구 이런 사람들 최고위원들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인데 자기네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자기네들이 난리를 쳐요. 이보시오, 정청래는 낙하산입니까? 정청래는 당원들이 뽑지 않았어요? 당 대표부터 존중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존중받을 생각을 해야죠. 제 말 맞죠? 지들은 당 대표를 무슨 국힘당 내란 세력 다루듯이 개무시하고 당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당신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최고위원 선출됐지만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당대표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당신들부터 당대표에게 제의를 하고 존중을 해야죠.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고 최고위원회 불참하고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갖고 기자회견하면서 정청래에 사심이 담겼는지, 정청래에 자기 정치하느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자기 정치를 전략공천 20%를 포기하면서 당원들에게 모든 지역에 경선권을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제가 정청래 빠다, 정청래 호위무사다, 천만의 말씀. 저는 정청래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청래가 합당에 반대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정청래 왜 합당을 반대하냐면서 정청래 강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정청래 김어준이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정청래 빠고 김어준 빠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죠.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병리평으로 갔다가는 민주당 총선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에서 날아간다. 저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각세워요. 왜? 제가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정치 분석만 10여 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똑같아요. 본인들이 존중받고 싶으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게 먼저 존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유감을 표시한 다음에 절차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합당에 대한 토론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정청래 대표는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내가 대답을 안 하다가 화딱지가 나갖고 내가 대답을 한 번 했는데 왜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당원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토론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토론을 거쳐야지 당원 투표로 이어지는 거예요. 토론 거치지도 않고 당원 투표를 하면 또 절차 무시했다고 연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원 투표를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합당에 관해서는 토론을 먼저 거친 다음에 투표로 붙이는 거예요. 응? 한준호 그럼 왜 또 등판했냐? 두 번째 이유. 강득구 박찬대가 주접 떨면서 이건태 뒤에서 병풍을 쓰고 이현주를 내세워갖고 공격을 해봤자 당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보다 친명 같은 한준호를 끌어들인 거죠. 이때다 싶어갖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불리한 와중에 추미애와 각세우기 딱 좋은 한준호가 멈춰달라. 누구 맘대로. 쪽팔린 줄 알아야죠.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그렇게 합당에 불만이고 민주당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들 분명히 들으세요. 합당에 그렇게 못마땅하면 당원 투표하자는 얘기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민주정당에서 당원들에게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왜 당원들의 투표를 하자는 말을 꺼내는 찐명파리들이 왜 아무도 없어요? 왜? 질까봐? 할 말 없으니까? 두 번째, 한준호가 하는 짓은요. 그리고 이 한준호의 기자회견 그리고 라이브 방송 배후에는 한준호, 이현주, 강득구 그리고 그 뒤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쟤네들은 그럼 왜 합당에 반대할까? 지금도 결국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어떻게 되죠? 찐명 기득권 세력들의 세력이 조금 약해지겠죠. 그리고 정청래를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천권이에요. 쟤네들은 정청래를 반드시 날리고 그러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찬대에게 더 호의적일까요? 김민석에게 더 호의적일까요? 정청래에게 더 호의적일까요? 누가 봐도 다음 전당대회는 하는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민석과 정청래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합당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김민석이나 찐명팔이라는 얘네들이 불리하게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친문에 더 가까운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김민석에게는 훨씬 불리하게 되겠죠. 김민석은 친문에게는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정청래를 자기네끼리는 흔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합당이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거에 분노하냐? 선거 때문에 불리해서 합당을 안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합당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익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한준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에 득보다 실이 많다. 천만에.
제가 한준호 하나씩 반박해 줄게요. 한준호가 오늘 얘기해요.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의 합당은 득보다 실이 많다. 어떻게 알아? 선거 치러봤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선거를 치러봤어? 어떻게 알아? 득보다 실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 제 말 맞죠? 어떻게 알아? 득보다 실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한준호의 말이 왜 개소리냐면 조국혁신당이 다른 지역의 경쟁 지역에 후보를 내는 순간 민주당이 득이에요, 실이에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라는 민주 진영에 사실 얼마든지 조국혁신당이 맘만 먹으면 방해할 수 있어요.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선거를 치르는 게 낫습니까? 잠재적인 불안감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게 낫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언제든지 조국혁신당이 마음 변해갖고 에이 우리도 정당인데 대선에 후보도 안 내는데 이번에는 후보 내야 된다 막 당원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요소예요. 만약 조국혁신당은 호남 이후에 호남 몇 군데 빼고는 후보를 못 낸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인지도를 올리고 전국적 지지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전국에 떨어지든 말든 후보를 다 내버리면 조국혁신당 지지로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랑 대표고 민주당과 갈등이 있으면요 전 전국에다 후보 다 내버려요. 이 기회에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알리고 지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더 왼쪽에 있고 더 강한 진보의 신념을 갖고 있다고 떠들면 그게 지지율 상승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이야. 여러분들 보시면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낫겠습니까? 합당을 해갖고 하나된 마음으로 어느 지역에 부산 지역 가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더 인기가 좋고 광주 호남 가갖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손잡아갖고 여러분들 뭐든지 정당은요 합당을 못해서 날린 거예요. 응?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이 가장 큰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날리고 즉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을 날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은 이번 선거를 국힘당 단독으로 치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를 날림으로써 개혁신당은 탄핵 찬성파들이에요. 다른 정당들 있죠. 다른 국힘당 아류 정당들과 연대가 끊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국힘당은 단독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어떠죠? 조국혁신당을 끌어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민주당은 거대한 정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가장 진보적인 사회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선거를 대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진짜 친명입니다. 저는 진짜 친민주당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합당이 저는 이익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합당 반대합니다. 저는 합당 반대하는 자들이 왜 그러는지 오늘 이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무릎을 쳤어요. 뭐냐? 민주당의 친명 기득권, 친명파리 기득권들의 오만입니다. 되게 무섭죠? 친명 기득권들의 오만이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2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합당 오케이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 국힘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12석을 갖고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요.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일이에요. 민주당이 스스로 150석이 넘는다고 오만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138석이었으면 조국 혁신당에게 납작 엎드려 갖고 들어와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2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합당하자 그러면 민주당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건데도 반대하지 않아요. 이때다고 받아야죠. 응? 얼마나 오만하면 여러분들 12석이 어떤 의석입니까?
그 12석이 더 커져갖고 나중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이 되잖아요. 응?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12석을 갖고 조국혁신당이 다른 야당들과 합당하자 그러면요, 그 야당은 엎드려서 조국혁신당에 감사를 표해요. 응?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니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데 니네들 마음대로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지 니네 찐명파리 인간들을 지지하지 않아. 응? 조국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갖고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니? 조국 감옥에 있었어. 그 당 대표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모두가 기호 1번 이재명을 달고 선거운동을 한 건 조국 대표의 뜻이야. 제 말 맞지 않아요? 조국 대표가 감옥에서도 후보 내지 맙시다. 선거 지원 유세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조국이 무슨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어요? 응? 정말 나는 이번 선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찐명파리 기득권들, 그 배후에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정청래 쫓아내고 니네 바지 사장 하나 앉혀갖고 지방선거 공천권 따내고 2028년 총선 따내는 게 니네 목표잖아. 그러려고 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이해찬 대표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장지에 모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이 지랄들을 하냐고. 니들 속셈이 보이잖아. 정치가 의리가 있어야지. 니들끼리 찐명파리들끼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니? 아니야. 국민들이 만들었어. 당원들이 만들었어. 왜 당원들에게 묻자는 소리를 자신 있게 못해? 왜 당대표를 향해서 화살만 날리지? 그럼 당원들에게 물읍시다! 자신 있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자신이 없나? 당원들이 합당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걸 피부로 느껴? 그건 아니잖아요. 응? 지금 한준호, 이현주, 강득구 이런 인간들, 오늘 또 박홍근이도 한마디 했더만,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니까 박홍근이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지지율 빨아먹으려고 너무 비열해. 이번에 합당 안 하면 어떻게 돼? 총선 때 합당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합당 안 하고 각자 선거를 치르는 순간 당원들끼리 불신과 감정이 격해져 갖고 총선 전에는 더 치러야 되는 비용이 훨씬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게 대선입니다. 1%로 대선이 정권이 넘어가고 정권을 차지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이번에 합당 기회 날리면 민주당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진짜 총선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민주당 범진보 단일 후보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옆에서 나와봐요. 여러분들 알죠? 어떤 지역구 100표 차로, 어떤 지역구 1000표 차로 이겨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와갖고 2000표, 3000표 가져가면 민주당 다 떨어집니다. 응? 왜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선거의 마지막인가요? 아니죠. 이번 합당의 득과 실, 누가 그런 개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조국 대표님이 누가 봐도 친문 정치인이에요. 지금 친문 정치인이 민주당에 한두 명입니까? 친노가 친문되고 친문이 친명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인들만이 찐명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본인들이 기득권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냐고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민주당에 들어와 갖고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에 남아있는 당원들이니까 민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민주당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조국혁신당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미워지는 거예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조국혁신당 지금 당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당원이 되는 순간 자기가 속한 정당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나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깜이 되니까 우리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자연스럽게 친명 정치인들을 응원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우리만 친명이다? 말도 안 되죠. 응?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민주당이 시끄러운 일이 되냐고요?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토론을 거쳐갖고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정치 논리가 있으니까, 사리 사욕이 있으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당원에게 물읍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당원에게 묻자는 소리 안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왜 민주당이 시끄러운 일이냐고요. 민주당이 지금 시끄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시끄러울 일이에요? 당원들에게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합당이 시끄러울 일입니까? 언론이 부추기는 거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는 순간 180석을 갖고 있는데 언론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계속 나쁜 기사 쏟아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명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대통령의 오래된 뜻이라고 해도 무시해버리는 반명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만한 청와대 인사들 얘기를 보세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우상호도 대통령의 오래된 지략이다. 거기까지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난리를 쳐요. 대통령을 들이받는 겁니다. 우상호 대표 뭐라고 합니까? 합당이 정청래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상호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금 대통령 옆에서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가 아쉽다고 대통령의 생각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의 생각과 반대로 얘기하는 정무수석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바로 날아가죠? 그쵸?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계속 메시지를 전파하는 정무수석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맡겨놓겠냐고요? 안 하죠. 날려버리죠 바로. 왜 내 생각과 반대로 얘기하냐? 홍익표 정무수석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다. 우상호 정무수석 뭐라고 합니까? 합당이 정청래의 개인 이 사익을 위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지지자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현주가 그렇게 여러분들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한준호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니까 한준호 응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민주당의 미래가 달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패가 달린 일이에요. 지금 합당하지 못하면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바로 총선이고, 다음 대선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도 대선 앞두고 합당 안 합니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대선을 앞두고 그때까지 합당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조국혁신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음 대선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얼마나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악담을 퍼붓고 민주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욕하던 이현주가 민주당의
스피커예요? 정신도 차리세요. 어? 적어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싸웠고 민주당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검찰개혁을 외쳤고 민주당의 당원당규를 개정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사로운 정청래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정청래 응원하려고 이 방송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안티가 많고 그런 줄 아세요? 늘 이런 순간순간 적당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는 걸 참지 못해요. 아는 걸 참지 못하고 이런 코인파리들에게 넘어가고 이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런 민주당을 사당화시키고 기득권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거를 제가 어떻게 참습니까? 오늘 한준호의 기자회견, 한준호의 유튜브 방송은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니네가 그렇게 욕하는 이광재를 닮아라. 내가 이광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지지율 더 나오면서도 우상호에게 후보를 양보하고 열심히 돕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라. 응?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다. 아무리 이광재는 수박이니 뭐니 욕을 먹어도 이광재는 단 한 번도 저 반민주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한 적이 없어요. 응? 자기가 지지율 더 나오는데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선당우사의 정신을 좀 보여라. 그분은 제가 사람은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이광재가 여러분들에게는 인기 없지만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노무현스럽고 가장 앞으로도 이광재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킬 수 있는 발언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정치인들 중에서 개인적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지 달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지사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강원도지사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질 거 뻔히 알면서 배지 던지고 나가서 떨어져 갖고 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응?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적어도 정치는 착하고 제가 이광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리가 있어요. 똑같이 우상호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우상호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던 경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상호가 여러분들 이광재가 한 번만 이번에 양보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는 분당에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종로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종로에 나가려고 그랬더니 곽상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와 경쟁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험지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보지 못한 분당에 도전해서 안철수와 붙어갖고 떨어지신 거예요. 응? 제 말 맞죠? 지난번에 종로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 곽상원과 경쟁을 하냐라고 하면서 분당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광재를 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가면 강원도지사 딸 수 있는 기회지만 양보할 수 있는 당을 위해서 더 험지에 자기는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나간다는 저 생각, 저게 민주당 정신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니 이때다 싶어갖고 추미애와 각세우려고 기자회견을 일요일날 열어갖고 나는 합당 반대하면서 멈춰달라. 얼마나 사심이 들어간 거죠. 정치를 착하게 배워야죠. 정치를 못돼 처먹게 배우니까 당의 미래보다는 본인들의 앞날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치인 아니죠. 저야 정치인이죠. 원외 대표니까. 저야 거의 준 정치인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 말에
합당이 미래의 악재입니까? 미래의 호재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수박들이 기어들어와갖고 응? 이재명 대표에게 칼을 꼽는다. 여러분들이 가만둡니까? 어? 여러분들이 가만둬요? 조국혁신당 합당해갖고 의원들 몇 명이 연병 떨면 여러분들이 가만두냐고요. 걔네들 12명이 뭐 해갖고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 이재명 대통령 합당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반기를 든다? 살아남지 못해요. 본인들의 그런 힘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 제가 사사로이 응? 정청래를 돕는 거다? 아니에요. 친명파리들의 사당화를 막는 것이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맨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면 뭐라고 합니까? 친명 최대의 개파라고 합니다. 지네들끼리.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 당원들 개무시하고 1인 1표제도 막는 새끼들이에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청래가 1인 1표제 얘기한 거를 당대표가 돼서 밀어붙이는 걸 반대하고 박찬대가 해도 박찬대는 만약에 박찬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1인 1표제 공약으로 했어요. 박찬대가 했으면 찬성했을 놈들이에요. 누가 제안을 하냐에 따라서 반대하는 이게 정치입니까? 이거 완전 사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 말 동의하시죠? 만약에 박찬대가 당대표였고 조국혁신당과 합당한다 그러면요 신의 한 수라고 연병들 떨었을 거예요. 정청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공약으로 1인 1표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밀어붙였잖아요. 왜 당대표를 존중하지 않냐고요. 니들보다 더 당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들은 선거에서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이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표부터 존중하고 해야 된다. 정신들 차려라. 그 얘기를 해주고 오늘 이거 한 김에 지켜보는 차원에서 김민석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걸 분석을 했어요. 이거 계속 연구했어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계속 언년이가 걸린 이 문자 있죠. 찾아냈습니다. 언년이랑 김민석이랑 둘이 나눈 대화를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봤어요. 이 문자 아시죠? 이게 김민석이에요. 응? 이게 김민석이고 이게 조국혁신당 이거 김민석이 보낸 겁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에서 뭔가를 얘기하니까 이걸 김민석이가 이현주한테 보낸 거예요. 먼저. 그쵸? 그리고 뭐 위에 뭔가 있겠죠. 이게 김민석이 글을 읽어봐요. 내가 이거를 분석을 안 했더라고. 보십시오. 미략? 김민석이 쓴 거예요. 미략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취재를 통한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미략하고 김민석이 물음표를 찍어요. 타격 소재라고 알려줘요. 미략 여부 밝혀야 된다. 당명 불가하다. 나눠먹기 불가하다. 공격을 지시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미략이라는 단어 이거는 타격 소재다. 미략 여부 밝혀라라고 이현주한테 시킨 거예요. 당명 불가하다. 나눠먹기 불가하다. 이현주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쵸?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미략 물음표 뜨고 타격 소재다 알려주잖아요. 그쵸? 아니요. 김민석 맞습니다. 이 김민석 맞아요.
밀양 여부 밝혀야 된다. 요걸 그대로 이현주가 기자회견이나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녀요. 당명 변경 불가다. 김민석이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계속 요걸 떠들어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네라고 합니다. 네,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이건 뭐야?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김민석이가 이현주한테 부탁하니까 이현주는 대통령이 합당에 지선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민석이 공격 포인트를 알려주니까 네 했어요. 지선 전에 급히 합당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우리는 반대합니다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가감없이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루 종일 이건 무슨 말이냐?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명직거리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모를까요? 합당에 찬성하고 합당의 지략을 갖고 있는데 김민석이가 이현주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타격 소재. 김민석이가 지금 반명짓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억지가 아니라 보세요.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그랬더니 김민석은 이현주는 알았다. 대통령이 지선 전에 합당해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반대한다는 걸 전해달라는 거죠. 이 해석에 토를 달아보세요. 그럼 뭐야? 김민석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합당에 찬성하는 걸 알면서도 이현주를 시켜서 합당을 공격시킨 거예요. 왜?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김민석이는 전당대회를 나와서 자기 사람을 공천을 해야만 자기가 대권에 희망이 있거든. 저는 최근까지도 김민석 응원했어요. 제 말 정확하죠? 김민석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잖아요. 김민석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면 당내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돼. 왜? 김민석계가 없잖아. 김민석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해야 돼. 왜? 이번에 당대표를 나와서 공천권을 휘둘러야지 적어도 20%, 즉 5, 60명의 친김 세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장보다는 왜? 김민석은 이젠 서울시장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제 말 맞죠? 왜 나는 김민석이 서울시장 왜 안 나온다 그랬지? 가만 생각했어. 김민석은 지금 서울시장이 눈에 안 들어와. 다음에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거든. 자기는 서울시장 눈에 안 들어와. 총리하다가 당대표하다가 자기 사람들 공천해놓고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가면 되잖아. 이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청래를 꺾어야 돼. 정청래를 꺾으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인 김민석에게 애킬레스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도 친노 친문 그룹이잖아. 맞죠? 지금에 있는 민주당보다 더 친노 친문 쪽이 조국혁신당이란 말이야.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오고 합당을 하는 순간 김민석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면 불리하잖아. 불리하니까 대통령의 말도 안 듣는 거야. 이런 거는 내가 어준영보다 해석을 잘해요. 왜 나는 김민석 서울시장 괜찮은데? 김민석은 서울시장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지금.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무슨 서울시장이 눈에 들어오겠어. 여러분들 제 분석이 억지가 아니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한민국 총리라는 자가 이현주 시켜서 정청래 공격하라고 시킨 겁니다. 타격 소재라고 하잖아요. 미략 여부 밝히라고 따지라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당명, 그러니까 무조건 합당 반대하라는 거예요.
어? 네. 일단 저는 지선 전에 급하게 하는 통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이현주나 김민석이나 대통령은 지선 전에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둘 다 알면서도 어떻게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짓거리를 해서 제가 찐명 걸고 반명짓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 맞죠? 겉으로는 친명파리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합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정청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현실을 잘 눈으로 보세요.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이게 하나하나 내가 글자 하나하나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내가 놓치고 있었네. 나는 이현주에 꽂혀 있어서 김민석의 저 채팅을 저 톡을 내가 그냥 넘겼더니 김민석이 이현주한테 공격 지시를 한 것이고 이현주는 보답하듯이 대통령한테 합당에 반대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렇잖아.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우리는 반대합니다. 반명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도 들이받는 거예요 지금. 이번까지는 제가 공격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민석 총리님. 만약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뒤에서 비열한 정치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딴 거 몰라도 저는 자신 있게 도와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시사타파 개국본 대표를 할 때 김민석 총리에게 고정 프로까지 만들어줬던 사람입니다. 진짜 백분 토론이라는. 아무도 김민석을 쳐다도 안 볼 때 김민석 반성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수 있게끔 자리를 놔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제가 구독자 떨어져 나가고 욕 먹으면서도 김민석 총리 그 당시에 민주당도 아니었어요. 그냥 야인이었어요. 야인 제가 무슨 명분으로 김민석 총리를 끌어들이려고 했냐면 김민석 총리가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김민석이 들어오면 민주당이 당명을 민주당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민주당도 좋고 김민석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장도 좋고 그래서 아직도 제 휴대폰에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으로 돼 있어요. 응? 그리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저는 정치판에서 유일하게 나름 의리를 지키고 삽니다. 내가 그렇게 김민석 총리가 다시 재기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 이유는 있어요. 나랑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로 제가 김민석 총리를 도왔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배신자 김민석이 아니었어요. 18년간의 야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성숙돼 있었고 이분 이제는 정치권에 들어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오셔갖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어요. 추미애 대표랑 김민석 총리가 친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받아줬어요. 원래 못 들어오게 했었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김민석 총리를 민주연구원장에 맡기고 그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영등포가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과거에 그때 영등포의 지역구가 누구였냐면 신경민이었습니다. 신경민은 누구냐면 이낙연의 사실 호위무사 역할을 했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김민석을 밀어줘야 되죠. 그렇게 신경민이 같은 이낙연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어떻게든지 저는 김민석도 그 당시에 응원을 했지만 신경민이라는 애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에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김민석을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왜?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연설은 끝내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김민석, 김민웅 두 형제가 무대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비판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응원을 할 겁니다. 이런 비열한 정치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3선 배지를 18년 만에 달고 이번에 4선 배지를 달으셨죠. 권력에 점점 가까이 있고 중심에 있다 그래서 다시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치 비열한 거예요. 이현주를 시켜서 정청래를 공격하게 하는 거는 이건 반명짓거리 하는 거예요. 김민석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지금 2인자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알면서도 이현주를 시켜서 합당을 반대를 시키는 것은 대통령 등에 비수를 꼽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들? 김민석이 대통령의 뜻을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이현주 시켜갖고 타격 소재라고 얘기하고 미락 여부 밝히라고 하고 정청래 공격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 이번에 있을 8월 전당대회 때 김민석이 나온다는 게 저건 100%입니다. 왜 이런 정치합니까? 얼마든지 총리로서 열심히 하고 당원들에게 좋은 정치 보여주시면 당원들이 판단해서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뽑아주는 겁니다. 왜 이런 비열한 정치를 해요? 왜 다시 우리가 2002년 24년 전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까? 정몽준과 노무현 대통령의 단일화 직전에 혼자 정몽준 쪽으로 넘어갔던 김민석,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용서를 했잖아요. 왜 또다시 그때의 배신을 또 떠올리게 합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요? 왜 대통령이 합당하는 거 찬성하는 거 알면서 왜 이현주에게 지시해서 정청래 공격을 시킵니까? 응?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8년간 힘들었잖아요. 정도를 가세요. 정도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무총리라는 자가 이현주한테 타격 소재다라고 알려주고 밀항 여부 밝히라고 지시하고 당명 변경이라고 부지시하고 나눠먹기 불가라고 하니까 이현주 그 다음날 똑같이 떠들잖아요. 당명 불가라고 해서 난리치는 거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세요. 나눠먹기 불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에? 제가 거짓말인지 보여드릴게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나눠먹기 불가, 이현주, 당명 변경 불가, 정청래 공격 소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합당에 찬성한다는 통의 생각을 김민석이 알면서 이현주에게 시켜갖고 정청래 공격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이현주였을까?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왜 김민석은 이현주를 상대로 조국과의 합당을 불가를, 왜 하필 김민석은 이현주를 찍어서 정청래 공격의 소재로 썼을까? 저번에 얘기했죠. 김민석이 이현주에게 정청래 공격을 시켰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현주가 부산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지금은 말 못하지만 합당될 경우에 전재수가 날아갈 경우에는 조국이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현주는 예전부터 부산시장을 무지무지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예전부터 국힘당으로 갔던 이유도 부산시장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장까지 국힘당 명을 달고 경선에 참여했다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 말 맞죠? 이현주는 국힘당까지 당을 옮겨서, 왜? 부산 지역에서는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유리하니까
어거지 바른미래당 돌고 돌아 안철수를 따라갔다 바른미래당 갔다가 결국은 국힘당까지 흘러갔던 이유가 뭐예요? 부산시장을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좌절되니까 바로 부산 국힘당의 저주를 퍼붓고 밖에서 야인 생활하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조국과의 합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재수 후보가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통일교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 들어오는 순간 부산시장의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가장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명분은 이현주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쵸? 조국 딴 사람들은 그냥 합당 찬성이다. 어차피 한 뿌리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지만 이현주는 달라요. 자기의 경쟁자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꿈인 부산시장이 날아가요. 결국 어때요? 가장 협당의 반대의 깃발을 올린 반청 이현주에게 김민석이 공격을 시킨 거죠. 비열한 정치죠. 정말 비열합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친명이건 비명이건 모두가 친명입니다. 찐명이건 진명이건 모두가 친명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해찬 대표님의 꿈이었던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계속 대통령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하듯이 민주당도 계속 파일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 와중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저렇게 당을 내부 총질을 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돈만 안 받는다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파에 줄 서갖고 공천권 따내려고 하는 정치 이제는 없애야죠. 그거 없애기 위해서 1인 1표제 하는 겁니다. 1인 1표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개파 정치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파의 보스에게 잘 보이지 말고 당원들에게 잘 보여야만 앞으로는 경선에서 통과되고 배치달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입으로는 친명, 뒤에서는 반명이죠. 한준호 모를까요? 알죠. 이현주 모를까요? 알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위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이 지금 지선 전에 합당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현주가 이걸 얘기한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유추해요. 갑자기 이현주가 이 말에 대한 내를 하고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대통령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대. 이건 뭐야? 그 전에 지금 대통령도 통합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걸 그 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공격하라. 이러지 맙시다. 이거 계속 오랫동안 되면요 안 돼요.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친명 내세워 반명직타는 한준호, 이현주, 강득구. 진짜 친명이라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모를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죠. 이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당원에게 안 물었다. 당원에게 물으면 되잖아요. 왜 합당 문제를 당신들이 반대하니 중지하니 그렇게 누구의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대표가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사퇴까지 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러면 한준호도 사퇴해야죠. 당신이 뭔데 합당 중단하라고 얘기합니까?
제안한 사람은 사퇴하라 그랬으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준호 의원님은 당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한준호 의원님은 지금 합당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 당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그래요? 합당 제안했다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면 왜 합당 중단하라고 본인이 요구하는 한준호 의원님은 당원들에게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으면 당신도 사퇴해야죠. 응? 시간이 지나고 보면 봉도사를 날리면 안 됐어요. 봉도사는 미리 이 찐명파리들이 자기 세력 구축하려는 걸 알고 세련되지 못하게 공격을 한 거죠. 봉도사를 날림으로써 이현주가 최고위원으로 턱걸이가 된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구독자 2,000명이 날아가면서 나라도 정봉주를 응원하겠다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 비난할 때 저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님과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금 친명파리라면서 이날을 저는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저 구독자 2,000명 날라갔어요. 그때 남들이 다 정봉주 욕할 때 나라도 정봉주 응원했다. 왜? 나는 알고 있었거든.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 그때 여러분들 정봉주가 1등 달리다가 6등으로 추락을 합니다. 정봉주가 만약에 여러분들 5등 안에만 들었어도 이현주 같은 애들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을, 그쵸? 조금만 들여다봐도 보이는 것을 이현주 같은 게 수석 최고위원에 앉아있다 보니까 늘 국힘당 DNA가 흐르는 이 이현주 같은 것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말 갑자기 일요일날 쉬려다가 방송 킨 거는 당신들이 저렇게 비열하게 정치하니까 저는 오늘따라 이광재 전 의원님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수박 소리 듣고 욕을 먹을 줄 몰라도 저렇게 뒤에서 당대표 공격하라는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저렇게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상호 돕겠다, 본인이 지지율이 더 나오는데도 우상호 돕겠다라는 이광재가 더 빛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지하고 오늘 이후로 저런 일이나 뒤에서 비열한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찐명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에게는 이해찬 총리의 별세가 슬프지 않는 일이지만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면서 민주당을 지켰던 오랜 민주당 당원들은요, 그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연결식이 끝났다 그래갖고 오늘 이런 행동들은 당신들은 슬픔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략적으로 합당 반대가 우선이라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이게 현실인가 할 정도로 이해찬 대표님이 그리울 겁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합당 문제에 논란을 일으킵니까? 좀 사람답게 삽시다. 금수만도 못한 짓 하지 맙시다. 진짜 합당은요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당원 투표로 끝내면 됩니다. 제 말 맞죠? 이게 무슨 논란거리예요. 찬반 토론 열심히 하고 전당원 투표로 해갖고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합당하는 거고 간단합니다. 의원들 개별적으로 합당 찬성하지 반대하니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꼭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지지율 안 나오니까 각 세워갖고 지지율 좀 얻으려고 하는 꼬라지들인데, 한준호 잘 들어요. 추미애 대표에게 안 되니까, 추미애는 합당 찬성파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반대하면서 추모 연결식 몇 시간 지났다고 오늘 그 지랄하고, 박홍근, 정원호, 박주민에게 안 되니까 합당 반대한다. 존재감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 당신 전당대회에서 사람들이 최고위원 뽑아줄 때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당신 경기도지사 나갈 줄 알았으면 안 뽑습니다. 당신 당원들 속인 거예요. 당원들에게 내가 최고위원 되면 다음에 2026년 지방선거 나갑니다 라고 했으면 딴 사람 뽑습니다. 당원들에게 선택된 한준호 의원님, 나갈 때도 당원들에게 물어야죠. 당신은 물었어요? 전현희 의원님 물었어요? 김병지 의원님 물었어요? 이게 오늘 같은 일요일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일입니까? 합당 중단해달라는 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찬 대표님이 진짜 돌아가셨나 말았나 슬픔 속에 잠겨있는데, 국회 소통관 가갖고 합당 중지하자면서 다시 논란을 불추기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까? 자기 8월에 전당대회 나올 거를 확신하고 당대표 공격하라고 시키는 게 지금 총리가 할 일이에요? 대통령의 뜻도 반하는 찐명이 있어요? 어디 가서 찐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대통령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만들고 당원들이 만든 거예요. 1도 도움이 안 되는 찐명파리들 혼나야 돼요. 당권 경쟁 예고, 언론들 기사검 주고, 경쟁은 좋은 거예요. 페어플레이 하십시오. 페어플레이. 제발 정치 더럽게 하지 마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정치인들 더러워서 내가 이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응? 뭐하는 짓거리야. 정치 좀 진짜 야비하게 하지 맙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의리가 있어야죠. 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당원들한테 물어봐갖고 조용히, 얼마든지 당내 문제 조용히 진정시킬 수 있는데 지금 내란이 끝났어요? 사법부 어떤 판결을 내는지 안 보여요? 오로지 지방선거에 눈 멀고 당대표 선거에 눈 멀어갖고 당대표 흔들고 사퇴하라 그러고, 이 정신 나간 것들아. 김건희 재판 보면서도 느낀 게 없어요? 당내 문제를 크게 일부러 키우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이에요? 정신도 차려야지. 응? 왜들 그래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속상해서 그래. 민주당 지지자가 너무 힘들어. 민주당 지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같이 당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 믿고 좀 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당화 시키려고 그러고 기득권 시키려고 그러고. 응? 뭐하는 짓거리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 말기야?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 말도 무시하고 입으로는 친명하면서 정청래를 반명으로 몰아세우지를 않나. 당원들의 그 소원자도 1인 1표제를 반대하지 않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합당을 반대하고 심지어. 진짜 정신 나갔어요.
우리 기억합니다. 2028년 당신들이 했던 일들. 그때 가고 또 알랑방구 떨고 이제는 안 속아요. 정치 깨끗하게 하십시오. 응? 진짜 눈꼴 셔서 못 보겠어요. 한심해서.